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를 유리수까지 확장하려면 어떤 수가 추가되면 될까요?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똑같이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유리수를 정의한다는 건 A의 n분의 1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죠. 그럼 A의 n분의 1은 어떤 수가 될까요? 앞에서 예상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지수 법칙을 그대로 만족하도록 쓰자였어요. 우리는 4의 2분의 1제곱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두 번 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4의 1제곱이 돼서 결론적으로 제곱한 값은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부분은 무엇인가를 제곱했더니 4가 됐습니다. 4의 2분의 1제곱을 실수 안에서 정의한 거라고 한다면 이 값을 제곱근 4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값은 2죠. 또 지수법칙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제곱을 하면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의 2분의 1제곱은 2가 된다는 것이 꽤 괜찮은 예상인 것 같아요. 실제로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면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4번은 우리가 거듭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알고 있으니까 A의 n분의 m제곱은 똑같이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A의 n분의 1이라는 것을 그대로 적어줄게요. 똑같이. 그러면 이 n분의 1을 지수법칙이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의를 하는 거니까 얘를 n제곱 하는 겁니다. A의 n분의 1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n분의 n은 1이니까 A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무엇인가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a의 n분의 1은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적어볼게요. 방정식은 x의 n제곱해서 a가 됐습니다. 특별히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실수해라고만 정의를 할게요. 그럼 실수해가 무엇이 되냐면 a의 n분의 1을 대입했더니 식이 성립했죠. 그러니까 실수해는 a의 n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x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방정식의 실수해는 기호로 어떻게 썼죠? x의 값을 바로 n제곱근 a라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이 두 가지 실수해는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a의 n분의 1을 정의하기를 n제곱근 a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a의 n분의 1을 쓴다는 것은 n제곱근 a를 쓴다는 것이고 n제곱근 a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a가 양수일 때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따라서 a의 n분의 1, 즉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갈 때부터는 거듭제곱 근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들은 지수의 확장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유리수로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a의 n분의 m도 정의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n제곱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죠? a의 n분의 m제곱에다가 곱하기 n을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결과값은 a의 m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어떤 수를 n제곱을 했더니 a의 m제곱이 나온 겁니다. 이걸 다시 써주면 x를 n제곱 했더니 a의 m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의 실수해를 갖다가 우리는 a의 n분의 m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대입해서 만족하니까요. 같은 방법으로 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x는 n제곱근의 a의 m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리하면 a의 n분의 m제곱은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n제곱 근의 a의 m제곱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a 값은 0보다 커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리수로 확장될 때, 즉 유리수를 쓴다는 것은 a가 양수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할 때 정수에서 정의한 지수법칙과
바뀌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었나요? 자, 앞에서 정수일 때는 0이 아닌 임의의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0만 제외했으면 됐죠. 그리고 mn이 정수였죠. 그럼 유리수로 확장될 땐 어디가 변할까요? 무슨 개념 때문에 바뀌는 걸까요? 거듭제곱근 개념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A, B를 양의 실수로 정의를 해야, 양수로 정의를 해야 mn에는 유리수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계속 강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 거듭제곱의 및, 그러니까 A하고 B는 왜 양수가 될까요? 그 이유는 거듭제곱근의 실수 기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리수에서의 지수법칙을 증명한다라는 것은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혹은 성질을 사용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분의 3의 제곱입니다. 그럼 눈으로 보고 이거 마이너스 27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틀리게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있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마이너스 3에 2 곱하기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약분하면 3이 되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27이네 라고 쓰시면 틀립니다. 왜냐면 제곱근 개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을 보실 때 2분의 3을 썼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값이 근호 안에 들어갈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확하게 써주시면 제곱근의 네모의 세제곱이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럼 이 안에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정수니까 정수는 0이 아니기만 하면 정의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3의 6제곱을 쓰셔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3의 6제곱을 쓰시면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실제로는 2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이 아니라 더하기 27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호 개념이 있기 때문에 2분의 3이 되어 있다는 걸 보고 이거는 제곱근 기호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함부로 지수법칙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법칙 확장돼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 이건 기호가 거듭제곱근의 기호를 담고 있어 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듭제곱근을 생각하시면서 지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연필과 연습장을 준비해 주셔서 1분 안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고요. 시작합니다. 자, 1번 2의 2분의 1제곱은 제곱근이었으니까 아래에 있는 게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숫자를 굳이 적어주시면 이렇게 써야 돼요. 생략을 할 수 있지만 생략 안 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2하고 1이 되겠죠. n은 2, m은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처음에는 a의 4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모로 내려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분모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래서 a의 4분의 3의 역수를 갖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n은 3, m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를 유리수에서 실수까지 확장하려고 합니다. 어떤 수가 추가돼야 될까요? 그렇죠. 무리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예상을 한번 해보죠. 사실 실수까지 확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수학적으로 논리 있게 설명하려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실수의 완비성, 그 다음에 2학년에 배우는 극한 개념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무리수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 값은 무한소수로 1.414 이렇게 해서 무한이 펼쳐져 있는 소수입니다. 그러면 3의 루트 2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4, 그러니까 3의 1제곱보다는 큰 수, 그 다음에 3의 1.5, 1.5보다는 작겠죠. 3의 1.5는 3의 2분의 3이니까 제곱근 3의 세제곱이니까 3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될 거야. 그러나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실수의 완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점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을 이을 때 점들을 막 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점들의 집합이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직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는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무한히 빼곡하게 있을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3의 루트 2도 3의 1제곱과 3의 1.5 사이에 어딘가에는 있는 수다, 이런 얘기겠죠. 빠짐없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결국은 지수를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될 때는 그냥 똑같이 실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수법칙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유리수에서 확장된 것처럼 거듭제곱근, 그러니까 밑이 양수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똑같이 간단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쉽습니다. 연필과 연습장을 준비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푸시면 되냐면 2에 루트 2에다가 바깥에 루트 2의 제곱이 있는 거죠. 지수법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죠. 그 값은 2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나눗셈이 돼 있고 밑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만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루트 5 더하기 1에다가 빼기 루트 5 빼기 3을 괄호로 닫고 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루트 5에 루트 5와 루트 5가 빼지니까 사라지고 1에 빼기 3이니까 1 더하기 3이죠. 그래서 1 더하기 3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결국은 루트 5의 4제곱이 되겠죠. 값은 루트 5의 제곱은 5니까 5의 제곱에서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대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중단원 지수와 로그, 소단원 지수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문제들을 각각 조금씩 넣어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개념이 살아날 수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중단원, 대단원 마무리에 있는 혹은 여러가지 문제집의 유형들, 또 조금 복잡한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개념들을 갖다가 이동 중에 간단히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제가 블로그에다가 각각의 개념들을 올려놨습니다. 꼭 복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그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그 개념이 아니라 문제 풀이가 궁금하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빨리 해설 강의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로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